색다르고 재미있는 음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음악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달려볼까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MTX. 반갑습니다. MTX의 승무원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이번 주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기분이 축 처지네요. 그러게요. 비가 오면 집 안에만 있게 되고 기분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비가 와도 신났었는데 여름이 그립네요. 왜 여름에는 비가 와도 신났어요? 비 오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우울해지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 부산 록 페스티벌에 갔거든요. 그날 비가 오는데도 음악에 맞춰 다 같이 뛰면서 엄청 신나게 놀았어요. 와,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비를 맞으면서까지 즐길 정도로 록스피릿이 장난 아니었네요. 네, 그때 노브레인이랑 YB 등 여러 가수가 왔었어요. 노브레인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고음이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었죠. 그때로 돌아가서 놀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여름으로 시간을 거슬러가 국내의 대표적인 록축제인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역으로 떠나볼까요? 와, 완전 좋죠. 얼른 출발해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YB의 잊을게를 들으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MTX가 곧 출발합니다. 와, 민영씨. 저기 봐요.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음악을 즐기고 있네요. 저도 얼른 저 틈으로 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정말 분위기가 뜨겁네요. 보통은 음악 공연을 앉아서 관람하는데 록 페스티벌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분위기라 그런지 더욱 신나는걸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부산 록 페스티벌만 가봐서 이곳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민영씨가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내년 여름 인천에서 열리는데요. 한국의 록 음악가들은 물론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랍니다. 그렇군요. 여러 록 가수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니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록 페스티벌이군요. 그런데 이 축제의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펜타포트는 인천에서 90년대부터 내세웠던 도시 전략으로 다섯을 의미하는 펜타와 공항, 항만, 정보포트, 비즈니스, 레저의 영어 끝철자인 포트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 에어포트, 시포트, 텔레포트, 비즈니스 포트, 레저 포트를 의미하는군요.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만들어진 이름이라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펜타포트라는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음악, 열정, 자연주의, DIY, 우정을 의미해요. DIY면 do it yourself, 나 스스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록 페스티벌을 주체적으로 즐기자는 의미가 담겨 있군요. 맞아요. 모두 합치면 친구와 함께 자연 속에서 음악을 열정적으로 즐기자라는 거죠. 이제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대해 잘 알겠죠? 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인천이라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가까우면 좋을 텐데. 선영 씨, 이 축제가 특별히 인천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바로 인천은 8, 90년대 매니아들 사이에서 한국 록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랍니다. 홍대 인디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 수많은 인디밴드를 배출하기도 한 음악의 도시예요. 와, 처음 들어봐요. 인천의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색다른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니 록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걸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록은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생겨난 대중음악의 한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보컬, 전기 기타,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돼요. 젊음의 기쁨을 찬양하거나 때로는 젊은 층이 가진 욕구 불만을 표현하는 음악이죠. 그렇다면 록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죠?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혀요. 록은 용어를 정의하기엔 모호함이 있어요. 때때로 여러 장르들이 섞여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소울, 헤비메탈, 힙합을 포함하기도 해요. 조금 어렵네요. 하지만 어떤 음악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신화위, 산울림, 부활이 대표적이지 않나요? 여러 록밴드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 시초가 되는 밴드이기 때문에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 록밴드 역사상으로는 산울림이 가장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7년에 데뷔한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삼형제로 이루어진 록밴드죠.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인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높은 창의성을 가진 밴드였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헤비메탈 이미지와는 다르게 기타 선율과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포크록, 하드록 장르의 음악을 많이 만든 록밴드죠. 이 산울림을 시작으로 한국 록밴드가 발전했군요. 맞아요. 이후 크라잉넛, 버즈, 체리필터, 국카스텐 등 여러 록밴드가 만들어졌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발라드 성향을 가진 록밴드 FT 아일랜드로 인해 록 음악의 장르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FT 아일랜드는 록발라드 장르를 대표하는 그룹이잖아요. FT 아일랜드의 대중적인 곡으로 인해 록을 찾는 연령대가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록 음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시끄럽고 강렬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의 편견을 깬 색다른 시간이었죠. 물론이죠.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출발할게요. 원곡이 산울림 노래죠. 얼마 전 산울림 김창완이 피처링한 곡 김필의 청춘. 나를 두고 가는 넌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여 잠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맘. 음악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음악과 관련된 이슈를 뉴스를 통해 들여다봐요. 출발할 준비가 됐나요? MTX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록 음악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록 음악은 때때로 악마의 음악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0년 미국의 기타리스트 로버트 존슨이 새로운 리듬을 개발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존슨이 약혼녀에게 독살당한 뒤 블루스 뮤지션들이 그의 리듬을 발전시키며 최초의 록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록 음악은 젊은이들을 크게 열광시켰으나 당시의 기성세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살당한 자의 음악을 새로 발전시킨 것에 열광한 점 때문에 결국 악마의 음악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록 음악이 악마의 음악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고 나니 뭔가 섬뜩하네요. 록 가수들이 대마초 같은 마약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알고 보면 악마의 음악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한 로버트 존슨이 미시시피 십자로에서 악마를 만나 음악을 배웠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악마의 음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다우뉴스 이선영입니다. 록 음악은 귀신 같은 짙은 화장에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무서운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더욱 악마의 음악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민영씨, 단순히 로버트 존슨과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록이 악마의 음악이 된 건가요? 뉴스 인터뷰에서처럼 록 가수들의 마약과 같은 문제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버트 존슨에 관한 이야기 말고도 록이 악마의 음악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기독교 사상 등이 있답니다. 민영씨,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록 음악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 뉴스에서 로버트 존슨의 리듬을 블루스 뮤지션들이 발전시켰다고 했죠. 록 음악의 시초인 블루스 음악을 흑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록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답니다.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록 음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군요. 네, 맞아요. 결국 인종차별로 인해 록 음악은 악마의 음악이라고 불리게 되죠. 당시 흑인에 대한 차별은 상상도 불가할 정도였어요.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3, 4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흑인이 즐기는 음악조차도 악마의 음악이라고 매도되었답니다.
안타까운 이유네요. 그렇다면 기독교 사상과 악마의 음악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클래식, 재즈, 팝 등 기존의 음악과 다르게 젊은이들은 록 음악에 열광했어요. 원래는 음악을 들을 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금기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미친 사람처럼 봤던 거군요. 그런데 이게 왜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거죠? 기성세대의 중심에 바로 기독교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록 음악이 젊은이들을 악마의 유혹에 빠뜨린다고 여겼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록 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 주장하며 배척하죠. 아, 저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1950년대 록 뮤지션인 제리리 루이스의 실화를 다룬 영화에서 기독교가 록을 부정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9살 동갑내기 친구였던 제리와 지미는 크면서 록 가수, 복음 전도사가 되잖아요. 록이 악마의 음악이라면 나는 지옥에서도 피아노를 치겠다 는 제리의 대사를 통해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와 록이 악마의 음악이라는 이유로 싸웠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민영 씨,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죠. 록 가수들의 마약 혐의도 악마의 음악이라고 불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요. 이것도 맞나요? 네, 록 음악의 사회에 대한 저항과 폭력적이고 성적인 문제 등 태폐적인 성향 때문에 더욱 오명을 벗기 힘들었죠. 세계적인 록 가수 지미 핸드릭스, 제니스 조플린이 약물에 의해 사망하고 우리나라의 김태원, 이승철, 전인권의 마약 혐의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간다면 록 음악에 대한 오명도 벗겨지고 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록 음악이 악마의 음악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즐거운 시간이었죠. 승객 여러분께서는 FT 아일랜드의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을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보다 심장 속에 가까운 사람 만남보다 이별에 더 가까운 사람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저 멀리 떠나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색다른 주제로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노래가 1위일까요? 열차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MTX 열차 카페. 선영씨,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흥얼거려요?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어휴, 좋은 일은요. 오늘 학과 선배들과 회식이 끝나고 노래방을 가거든요. 그때 부를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돼요. 뭘 긴장하고 그래요. 선영씨 노래 잘 부르잖아요. 처음 보는 선배들도 많아서 새내기인 제가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지 고민되네요. 그렇다면 회식 때 부르기 좋은 노래 순위를 알려줄게요. 좋아요. 얼른 3위부터 알려주세요. 3위는 2013년에 발표된 에이핑크의 노노노입니다. 노노노에 맞춰 손가락을 흔드는 춤을 추다 보면 정말 흥이 나죠. 맞아요. 여자분들이 부르기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2위는 뭔가요? 2위는 2002년에 발표된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부분에서 관객에게 마이크를 돌린다면 더욱 신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는 어떤 노래인가요? 1위는 2000년에 발표된 DJ DOC의 런투유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 축제에서 DJ DOC가 이 노래를 부르자 더욱 분위기가 뜨거워졌잖아요. 맞아요. 이 노래들을 부르면 오늘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영씨 고마워요. 선영씨가 이 노래들을 불러서 선배들에게 예쁨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민영씨 저 얼른 연습해야겠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혼자가 아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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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 내게 항상 빛을 내준 그때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
이제 MTX 여행이 끝났네요.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네, 이번 여행에서는 록 음악의 유래, 록이 악마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유, 회식 때 부르기 좋은 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곳으로 떠나봅시다. 지금까지 송출의 유니언 PD, 기술의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뮤직트레인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